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위로, 즉 자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르가즘은 황홍이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와 연결, 그리고 치유의 경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건강한 습관에서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자위에 대한 솔직한 현실을 파헤치고 그 힘이 되는 이점부터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적인 도전까지 모두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도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오해를 받고 흔히 말하지 않는 주제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쾌락의 여정입니다. 자기 위로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탐구하는 과정이고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치유와 재연결을 위해 하나가 되는 조용한 피난처이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호르몬이 점차 감소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 민감도 역시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급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을 타게 되죠. 하지만 청춘의 불꽃이 잦아들어도 쾌락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며 단순한 충동을 넘어선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어쩌면 더 심오한 것이 됩니다. 2019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즉 혼자만의 쾌락을 포함한 친밀감이 60살이 넘어서도 정서적 회복력과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쾌락은 단순히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연결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감각, 모든 숨결, 모든 심장 박동에 집중하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모든 것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둘째, 몸을 움직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민감한 부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 특히 간병을 하거나 은퇴 후 일상적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은퇴 이후에 더 큰 정서적 접촉과 친밀감의 필요를 느낀다고 합니다. 삶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의 갈망은 더 커질 수 있죠. 또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누르고 없는 척하면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심지어 혈압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변하면 성생활도 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얼마나 적응하고 또 얼마나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대화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배울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노년기의 자기 위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신체적 행위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발견이라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극은 젊은 시절의 부담스러운 기대에서 벗어나 다시 나를 발견하는 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변화하는 몸의 욕구를 다시 연결하고 죄책감 없이 욕망을 존중하며 쾌락이 여전히 삶을 긍정하는 경험임을 축하하는 사적인 공간이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오르가즘, 즉 자기 위로를 통한 오르가즘은 코르티솔이라는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정서적 회복력도 좋아지며 나이가 들어서도 두뇌 기능이 더 날카로워진다고 해요. 건강 두뇌 감정, 모두에 좋은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도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높이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호두처럼 간단한 음식이 혈액순환을 도와 민감한 부위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자기 위로는 생식기 주변에 건강한 혈류를 유지해줍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조직이 영양을 공급받고 사용하지 않아 위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위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날려주고 다른 어떤 활동보다 기분을 끌어올려줍니다. 특히 오랜 배우자를 잃은 노년층은 자기 위로를 다시 발견하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삶과 다시 연결되고 깊은 상실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위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자위가 젊음을 유지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정서적 활력을 키우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며 마음과 몸의 연결을 계속 활성화해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위에 과도하게 의존해 현실의 사회적 교류를 대체하면 오히려 정서적 의존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삶을 축하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위로가 감정적 위안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균형 잡힌 감정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가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깊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여정이며 깊은 성찰과 열린 대화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에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혼자만의 쾌락은 대체로 건강하고 힘이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도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위가 지나칠 때에 대해 솔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위가 과하거나 충동적으로 반복되면 신체적, 정서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옵니다. 신체적으로는 같은 부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과민감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감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단순하고 즐거운 자기 위로가 치유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 성행동, 즉 과도한 자위는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해요. 즉 단순한 신체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소진까지도 문제라는 뜻입니다. 개인적 경계를 세우세요. 자기 위로를 취미나 웰빙 활동처럼 대하세요. 건강한 빈도는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입니다. 몸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나 감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죠.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삶을 축하하려고 쾌락을 찾는가? 아니면 슬픔을 무디게 하려고 그러는가? 자기 인식이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과민감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것 외에도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의존입니다. 많은 요양원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노년 남성들이 과도한 자위 등 충동적 행동이 더 많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패턴은 종종 간병인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김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이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위로는 충족되지 않는 깊은 정서적 욕구, 즉 동반자 대화 접촉 웃음을 대신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조제도, 활동도 자극도 더 많으면 좋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더 많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크푸드를 과하게 먹으면 미각이 무뎌지듯 쾌락도 과하면 자연스러운 민감도가 떨어지고 진짜 만족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 즉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섬세한 회로가 둔감해져서 같은 자극에도 점점 더 큰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만족이 아니라 좌절로 이어지죠. 결국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위로도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80대, 90대가 되어도 아름답고 치유가 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연결을 대신하는 조용한 대체물이 되어버리면 더 깊은 외로움과 좌절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즐김과 정서적 도피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한 성찰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3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숙과 지혜, 정서적 힘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랜 배우자나 새로운 동반자 혹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동적인 자기 위로입니다. 자위가 너무 작거나 강박적으로 되면 함께 나누는 친밀감을 서서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고 사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 사이에 감정의 벽이 생깁니다. 취약함 온기 접촉을 나누는 대신 일부는 혼자만의 습관에 빠져들어 예전의 정서적, 신체적 유대가 약해질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 예를 들어 포옹이나 어깨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뇌의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파트너 사이의 신뢰의 정서적 연결, 신체적 매력을 강화해줍니다. 혼자만의 쾌락은 적당히 할 때 건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에서 오는 깊은 정서적 영향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연결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성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함께 영화를 보며 껴안거나 따뜻한 목욕을 같이 하거나 기대 없이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변화하는 욕구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솔직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많은 커플이 이런 대화를 통해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사랑은 성적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관심, 상호 돌봄으로 측정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부 노년층, 특히 전립선 수술이나 기타 질병에서 회복 중인 분들에게 자기 위로는 사적인 재활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함으로 돌아가기 전에 신체적 자신감을 천천히 회복하는 건강한 방법이기도 하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기 돌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도 모르면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서적 건강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비밀스러운 행동 패턴은 신체적 배신이 없어도 정서적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란 단순히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상대도 이유를 모른 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 신뢰는 신체적 신뢰만큼이나 섬세합니다. 결국 관계는 솔직함과 정직, 그리고 함께 취약해지는 순간에서 꽃피웁니다. 자기 위로는 사적이고 건강한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친밀감을 보완해야지 조용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의 습관이 파트너와의 연결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친밀함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너끼리 자기 위로 습관을 반드시 서로에게 밝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성찰이 더 큰 사랑과 깊은 연결의 문을 엽니다. 이 대화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혜와 존엄, 진정한 연결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의식적인 균형을 유지하면 노년층 도자기 쾌락의 이점을 누리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정서적 연결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쾌락은 선물이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나 자신과의 사적인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돌볼 때 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에 따르면 성건강은 전체 건강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식이나 질병 예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정서적 행복, 정신적 명료함, 신체적 활력, 심지어 더 긴 수명까지도 기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우아하게 나이 들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첫째,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습관 빈도, 정서적 영양 신체, 건강 등 어느 것이든 걱정이 될 때는 노년의 정서적 층위를 이해하는 믿을 만한 비뇨기과 전문의나 상담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강한 행동입니다. 둘째, 마음 챙김 습관을 만드세요. 일기 쓰기, 가벼운 명상, 단순한 호흡 운동 등 자기 돌봄 활동을 성건강 활동과 함께 해보세요. 쾌락을 단순한 신체적 해소가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연결을 유지하세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활기찬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 나는 여전히 이 살아 숨쉬는 세상의 소중한 일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일부 노년층은 성건강지원 그룹을 통해 엄청난 정서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곳은 남녀가 판단 없이 모여 친밀감, 노화, 욕망, 자존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침묵을 깨는 것만으로도 깊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인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태도와 지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돌봄이 가장 만족스럽고 회복력 있고 기쁜 노년을 만듭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건강을 향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조용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는 쪽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연결,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존엄과 자신감,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년층의 성에 대해 더 열린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가요? 혹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을 모든 이들에게 또 소중합니다. 이 대화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예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노화가 쇠퇴가 아니라 대담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